방사선사 유튜브를 한 지가 대충 이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신졸 때부터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방사선사 유튜브를. 네, 그때는 방사선사라는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한창 방사선사 국가고시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공부나 자료들을 이제 같이 공유함으로써 같은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런 게 약간 뿌듯하고 보람차서 공유해주고 알려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출장으로 다른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에서 방사선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습생들 그 검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불러서 하는 거였는데 누가 거기 방사학과 학생들이 저를 알아봐 주더라고요. 학장 선생님들 응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방사선사를 꿈을 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무슨 영상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방사선사나 뭐 다른 모든 직업들에 대해서 어느 직업이나 장단점이 있지만 뭔가 저로 인해 방사선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단점을 쉽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장점 같은 거를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5년이 됐고 방사선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만큼 이제 겪어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국가고시가 제가 자료를 공개한다고 했던 게 한 3, 4년 전에 그 썸네일에 딱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료 공개가 이게 마지막으로 안 하시나? 라고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료 공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만 좀 제가 답장이 느려요. 저도 현생을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료 공유는 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이제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제가 매년 한 번씩 했는데 이번 연도도 하시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사 국가고시 스터디도 이번 연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한번 그러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방사선사에 대한 장단점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알 것 같고 병원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대학병원을 가는 게 맞고 어떤 사람들이 어디 병원에 가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조금 진짜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 방사선사는 면허증이 있으면 웬만한 병원들은 일반 로컬 병원들은 이제 사실상 쉽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병원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종류가 많고 뭐 내과 있고 정형외과 있고 마취통증학과 있고 검진센터 있고 뭐 이비인후과 있고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떤 병원이 맞고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니까 약간 뭐 장사로 치면 호객행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당해서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말해주자면 뭐 워라밸이나 시간 같은 거 뭐 보통 8시 반이나 5시 반, 뭐 9시, 6시 그렇게 끝나는 걸 원하신다면 아니면 또 애가 있거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로컬에서는 저는 내과나 건강검진센터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9시, 6시, 뭐 8시 반, 5시 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아니면 그 요즘 뭐 대한결핵협회나 뭐 결핵협회들 있잖아요. 건강검진센터나 그런 쪽도 거의 그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건강검진센터는 오전에만 딱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후 4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나는 시간 빨리빨리 조금만 일하고 집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알아보면은 네, 시간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 건강검진센터 좀 큰 규모로 체인점들 우르륵 있고 좀 그런 곳들이나 뭐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좀 사단기업이나 뭐 대기업처럼 좀 큰 건강검진센터에 가면은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많고 나는 약간 많은 방사선사 선생님들과 일하고 싶어 하면은 검진센터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건강검진센터는 또 초음파나 다른 것들도 또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진짜
나 혼자서 근무하고 싶고 뭐 아직 없어 하면 이제 내과나 그런 쪽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내과나 뭐 그런 쪽은 워낙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터세가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연봉도 좀 적어요. 연봉 적은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봉은 대충 메디잡에 좀 쳐보시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로컬에서는 이렇게 다 통틀어서 뭐 내과랑 뭐 그렇게 그 정도가 딱 비슷한 연봉대고, 워라밸도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말했고,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강검진센터가 뭐 각종 건강검진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학병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대학병원, 왜 사람들은 대학병원에 가려고 할까? 대학병원에 일단 많은 직업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쵸, 직업들이 많기도 하고 이제 흰색 가운도 있기도 하고 복리후생도 좋고, 하지만 정규직이 되는 건 요새는 99대 1 정도의 확률로 진짜 낮다고 해요, 대학병원 정규직은. 근데 워낙 정규직이 바늘구멍이다시피 그래서 계약직이 좀 많이 있죠, 보통은. 대학병원 계약직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대학병원 계약직은 이제 대학병원 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계약직에 대한 경력을 쌓아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라도 정규직을 따려는 사람, 혹은 좀 다른 뭐 엑스레이, CT, MRI 이렇게 많이 겪어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들은, 신졸 친구들은 첫 단추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보통 어른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 처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은 좀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랑 이나 좀 정규직, 공부 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또 방사선사로서의 프라이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대학병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연봉 같은 경우는 뭐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요즘은 한 제가 알고는 정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계약직 기준으로 말한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일단 대학병원은 어느 부서로 가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고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그런 정신력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좀 배우고 싶고 함께 일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병원은. 네, 막 혼자 일하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 대학병원 사실상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뭐 마취통증학과 뭐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뭐 일단은 보통 그런 것들 이제 시간이 좀 길어요. 7시까지, 8시까지 야간도 조금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당으로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정형외과, 마취통증학과, 뭐 재활학과인데, 이제 그 중에서 시암이라는 것을 하면은 이제 인센티브가 붙는데, 그 시암을 많이 하는 곳이냐 안 하는 곳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시암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돈을 많이 벌겠죠. 시암이란 거는 그래서 시암을 하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가 붙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방사선사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이 힘들고 약간 그쪽에서 일하면은 몸을 갈아서 돈을 번다라고 그 정도여가지고 조금 힘든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월급 같은 거는 인센 다 합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꽤 많이 좀 많이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일을 하는 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빨리 모아가지고 뭐 치킨집이라도 하겠다 하면은 차라리 진짜 시암 쪽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맞다라고 말을 한 게 딱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스터디 9월달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들은 늘 계속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절대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거나 뭐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답장이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해주신다면 인간이 아니라 계속 하려고는 해요. 근데 저도 현생을 살고 있어서 바쁘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꼭 할 거예요, 답장.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메일 다 보내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좀 리뉴얼해서 다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국가고시 스터디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료들은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방사선사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모르는 게 있거나 뭐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 물어봐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저랑 같은 학교 후배가 아니더라도 다 같은 방사사라는 꿈을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같은 필드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뭐 이제 방학 아닌가요? 네, 실습 나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습도 잘 갔다 오시고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이 혼났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실습 갔다 와서 뭐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거나 그래가지고 꼭 선생님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길 바랄게요, 여러분. 네, 실습도 잘 화이팅 하시고 좋은 방학 보내고 오세요. 안녕.